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자원관리 파트는 대체로 계산 문제가 많고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자원관리 영역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계산 문제인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건 또 아니잖아요. 좀 그런 애들 조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자, 지금 다뤄보는 이런 내용은 자원관리 파트 또는 문제 해결 능력 파트에서 두루두루 출제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자, 볼게요. 최소 신장의 트리 찾기라고 저렇게 적어놨는데 뭐 알고리즘 얘기도 나와 있고 눈에 잘 안 읽힐 수도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여러 지점이 뭐 지점이라고 해도 되고 뭐 내용에 따라서는 뭐 도시라고 할 수도 있고 섬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여러 지점이 있는데 섬이라고 그냥 한번 해봅시다. 이게 각각의 섬이에요. 우리나라 뭐 어디 서해, 남해에 있는 어떤 섬들인데 우리가 이제는 뭐 그런 경우 있죠. 왕래가 좀 잦은 좀 규모가 있는 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리를 놓잖아요. 그래서 육지화를 해버리죠. 거제도가 약간 그런 경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사람들이 이제 오가는 게 불편하고 통행량이 이제 많으니까 다들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뭔가 다리를 연결을 한다고 해봅시다. 섬과 섬을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섬들을 다 다리로 연결을 해서 사람들이 어쨌든 육로라고 해야 되나? 차를 통해서 뭔가 왕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다 연결을 할 계획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여러분들 뭔가 이 안에 있는 지형의 특성상 또는 이 거리의 특성상 여기 두 개를 연결하는 거랑 여기 두 개를 연결하는 데 드는 이런 비용들이 다 다르겠죠. 건설의 난이도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지점을 다 이렇게 막 거미줄처럼 다 연결할 수는 없고 뭔가 좀 저렴한 애들을 좀 찾아가고 연결하기 좀 쉬운 부분들을 뭔가 이렇게 찾아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연결을 할 수 있겠죠. 뭔가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계속 그 프랙탈 알아요? 프랙탈? 이 똑같은 뭔가 형태가 이렇게 반복되는 몰라도 돼요. 자, 뭔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고 해봐요. 마치 이 연결되는 모양이 그 나뭇가지 뻗어 나가듯이 연결이 된다고 해서 이걸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틀이. 그 신장은 뭐죠? 신장? 키 얘기하잖아. 보통 키 길이 얘기하는 게 신장이죠. 이 트리의 길이를 최소화하는 그런 나무를 찾는 유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뭐 연결하는 데 드는 이런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얘네들을 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 나무를 찾으라는 그런 형태입니다. 문제입니다. 요거는 뭐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니고 요런 걸 다루는 학문이 수학에 있어요. 거기에서 요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뭐 연결하는 소재, 이런 내용이 나오는 소재로는 뭐 전기, 수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기, 수도, 뭐 온수도 있을 테고 또는 통신망 이런 것들을 각 도시에 각 지점에 이렇게 연결한다라는 이런 소재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처음 풀어보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헤맬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푸는 방식이 뭔가 공식처럼 딱 정해져 있는 문제라서 사실 출제되면은 아주 간단하게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얘네는 이제 결국엔 각 점들을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냐? 자, 크루스칼 알고리즘이라는 걸 이용한다라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복습할 때 한번 다시 제 설명을 듣고 나서 복습할 때 다시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바로 하단에 나와 있는 좀 그림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바로 해볼게요. 네. 여기다가 제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비용이 가장 적은 여기에서는 가중치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일단 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뜻이에요. 이 각 점을 연결하는 데 드는 어떤 비용이라고 해봅시다. 이게 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금액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비용인데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해 봐라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비용이 가장 작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가중치가 작은 변을 고르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중에 비용이 가장 작은 애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선 요게 있겠죠? 1.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을 때는 순서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일 저렴한 요 비용을 들여서, 적은 비용을 들여서 D와 E를 이렇게 연결해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얘 차례겠죠? 얘도 연결을 해줘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뭐가 된 거냐면 D와 E가 직접 이렇게 연결이 됐지만 D와 A도 E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굳이 비용이 얼마 안 든다고 해서 이 A와 D를 다시 연결하는 건 그냥 연결시키기만 한다라는 이 목적 하에서는 불필요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연결하지 않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단계에서 제가 1 다음으로 적은 비용이 드는 거 2를 봤는데 굳이 연결할 필요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들죠? 넘어가요. 자, 그럼 2 다음에 적은 비용이 뭐죠? 3. 얘는 연결해도 되겠죠? 처음 연결하는 거니까 연결해요. 그 다음에 또 3짜리가 있네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모든 지점이 다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연결을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점이 많아지면 좀 더 복잡해질 거고 숫자가 또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적은 비용부터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다가 여러분들이 뭔가 이미 연결된 곳을 다시 연결하는 그런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뭔가 연결을 해버렸다. 할 필요가 없는데 해버렸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사이클이 생기죠. 이걸 순환고리라고 얘기해요. 이 알고리즘에서. 닫힌 도형이 생기는 거예요. 삼각형, 사각형처럼 이렇게 닫힌 도형. 나뭇가지는 이렇게 다 열려 있잖아요. 얘네들이. 근데 이렇게 딱 막힌 도형이 중간에 생겨버린다고요. 이렇게 하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만 잘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위에 순환고리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들 지금 요 앞에 그림 보고 설명한 것만 봐도 그냥 직관적으로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해하셨으면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림이 좀 작긴 한데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자, 여러분들 바로 197페이지에 첫 번째 그림 있죠? 요거 그림이 좀 작아요. 책에서도 숫자가 좀 많이 작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젊으니까 보일 거라 믿어요. 자, 옆에 1, 2, 3, 4, 5, 6, 7 이거는 요 순서대로 체크하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해하셨으면 요 1번을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 요 위에서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보세요. 네, 흑백으로 나와 있는 교재에서는 그림이 잘 안 보이긴 하네요. 제 건 컬러인데. 자, 다 하셨나요? 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두 번만 해보면 되는 문제고 오늘 딱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유형은 뭐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오늘 이해하고 완전 까먹고 있다가 시험 전날 그냥 한번 보라고요. 다음날 나오면 딱 바로 생각할 수 있게.
그러면 되는 유형이에요. 자, 봅시다. 자,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교재가 있으실 테니까 잘 참고하면서 풀고 여러분들이 먼저 해봤으니까 또 잘 비교해 보세요. 자, 비용이 2짜리인 게 여기에 있네요.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자, 처음에는 대체로 그냥 연결이 되죠. 비용이 3짜리인 게 여기 위에 하나 두 개 있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있는데 얘를 연결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배제하고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4짜리, 비용 4짜리 이 좌측에 하나 있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5는 연결하면 안 되고 연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 연결하면 안 되고 얘 연결하면 되고요. 뭐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 남거든요. 그러면 그냥 여기에 연결된 것 중에 제일 저렴한 거 하나 고르면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형태로 연결이 되면 여러분들이 잘 하신 거고, 실수할 만한 요소는 적은 숫자가 있는데 못 찾아서 눈이 안 보여가지고 실수하는 요소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방식을 정확하게 알면 사실 실수도 잘 안 할 만한 그런 문제니까 대신 눈을 잘 뜨고 가야겠죠. 자,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복습할 때도 스스로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는 제가 풀 겁니다. 이따가 연습 문제 풀이 할 때 그때 여러분들 한번 직접 풀어보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제 41번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리 능력 시간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던 건데, 저는 문제를 어떻게 푸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를 딱 보고 얘는 어떤 유형이구나 여러분들이 인식한 다음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전에 공부했던 풀이 방법을 꺼내오는 그 과정도 단축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짧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것들 다루는 소재가 뭐 이런 거, 뭐 전화선을 연결한다, 통신망을 연결한다, 다리를 놓는다, 뭐 수도관을 연결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냥 연결만 하면 되는 게 목적인 경우라고 이렇게 다양한 소재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또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각 어떤 지점을 연결하는 데 드는 이런 비용들을 이렇게 숫자로 제시해 주겠죠? 이런 것들 잘 같이 기억을 해두고, 또 이런 형태의 표, 우리 이런 형태의 표 예전에 뭐 승무패 같은 거 정리할 때 그럴 때도 만들었었던 표죠. 그러니까 이렇게 A, B, C, D, A, B, C, D 대칭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대각선이 이렇게 다 빈칸이고 같은 숫자가 이렇게 대칭 형태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표에도 익숙해지셔야 돼요. 표만 봐도 이거 많이 보던 표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의 틀을 기억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비유를 계속하게 되는데 어떤 동물을 사냥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동물의 습성이나 얘네들이 어떻게 도망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사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활로 할 리는 없겠지만 활로 사냥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활만 잘 쏴도 되겠지만 물론 제가 지금 사냥할 만한 동물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푸는지도 중요하지만 유형을 다음에 봤을 때 이 문제를 한 5초에서 10초 안에 이 유형이다라는 걸 캐치할 수 있도록 이 문제의 틀, 같이 나오는 자료의 형태 이런 것들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할게요. 이 형태의 자료에서는 지금 이 대각선 빈칸 기준으로 오른쪽 상단, 좌측 하단 여기가 같은 숫자가 결국 반복되는 거죠. 결국엔 한쪽만 보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해볼게요. 제일 적은 숫자 4네요. C랑 D예요. 그 다음에 D랑 E. 그 다음에 적은 숫자 여기 5가 있네요. 자, 이 문제는 좀 워낙 쉬워서 사실 그냥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끝납니다. 사실 이렇게 연결되면 A만 이제 찾으면 되죠. A랑 연결할 수 있는 제일 짧은 거 요거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다 연결되네요. 마지막 거는 그냥 이렇게 개만 체크해서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알고리즘대로 가면 자, 어쨌든 이렇게 5까지 간 다음에 이제 얘가 있어요. 6자리가.
근데 C랑 E는 이미 연결이 돼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이렇게 고리가 생기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구나 라고 해서 넘어가고, B랑 D도 연결하면 안 되는구나 넘어가고, 얘구나 라고 이렇게 알고리즘대로 푼다면 이렇게 가는 거였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건데 제가 너무 쉽죠? 뒤에 연습 문제에는 좀 연결할 게 많은 그런 문제를 넣어놨으니까 우리 이따가 한번 강의 진행하면서 넘어가서 풀어봅시다. 자, 어쨌든 이런 유형이 하나 있어요. 자, 다음 유형 넘어가겠습니다. 자, 199페이지 한번 보세요. 199. 자, 이번에는 어떤 유형이냐? 자, NCS 공부해보신 분들은 좀 잘 기억하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뭔가 좀 특이하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네? 약간 이렇게 느끼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고, 또 시험에 각종 NCS 교재에도 자주 나오는 빈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2015년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NCS 시험을 도입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가 NCS 문제예요 라고 이렇게 샘플 문항을 NCS가 처음 도입되던 시기에 공개를 했거든요. 그때 있던 문제의 유형이에요. NCS라는 게 처음 이제 만들어질 때, 필기시험으로 만들어질 때 샘플 문항으로 나왔던 애라서 그런지 그 뒤로 이제 계속 참고하는 거죠. 베끼고 비슷하게 계속 출제하고 있는 빈출 유형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이동 경로를 찾는 문제예요. 뭐 우리가 뭐 어느 지역에 이렇게 뭐 자동차를 끌고 간다 그러면 뭐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뭐 최소 시간 뭐 이런 거리, 최소 시간의 경로를 알려주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회사에서 특정 뭐 출장지까지, 특정 지역까지 얘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런 어떤 거점들을 한 번씩 다 거쳐가야 하는 그런 문제인 거고, 여기에서 제가 방금 체크한 거랑 달리 뭐 이런 식으로 돌아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대표적인 문제인데요.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여드리는 앞에 띄워놓은 이 문제, 이 그림 자체는 그다지 복잡하게 나온 그림은 아니에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나오기도 하니까 그 점을 유념하고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자, 이 문제에서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뭘까요? 얘는 앞에서 설명한 그 알고리즘처럼 이렇게 풀면 무조건 답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같은 학문에서 다뤄요, 마침 얘를. 거기에 친절하게 방법이 없다라고 써 있어요. 납득해야죠. 수학의 천재들이 수년간 알아내지 못한 답이에요. 없는 거예요, 방법이. 자, 방법이 없으면 대처할 수 없냐? 그건 아니죠. 그걸 알려드릴 건데,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공식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경우의 수가 뭐 2개, 3개 정도면 모를까 4개, 5개, 6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데 막 그런 경우의 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단 경우의 수가 이게 몇 개가 있는지 처음에 딱 리스트가 딱 보이지 않죠? 이것도 있나 저것도 있나 고민을 계속 해봐야 되고, 그런 애들마다 또 계산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거리를 이렇게 구해야 되는 뭐 그런 문제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면 경우의 수를 따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표적인 유형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라라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냐면, 어느 정도 정답률을 포기하고 풀이 시간을 단축하자라는 쪽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림이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경우의 수도 훨씬 많고.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일일이 따져가면서 풀어야 한다라면 사실 안 푸는 게 나은 문제예요. 그렇게 풀 거면. 이거 뭐 경우의 수 다 따져서 마치더라도 푸는데 4분, 5분 걸리면 사실상 이제 오히려 풀고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안 푸는 게 나을 문제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무조건 넘기냐? 그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좀 배제할 거 배제하면서
경우의 수가 6개, 7개 있던 문제를 경우의 수를 한 2개 정도로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 2개 정도만 비교하고 답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과연 시간을 물론 아끼겠죠. 하지만 정답률이 많이 떨어지면 쓸모가 없는 방법이 될 텐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풀이 방식을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풀이 방식을 온갖 교재에 있는 이런 경로 찾는 문제에다가 다 적용해서 해봤거든요. 정답률이 90% 이상 나옵니다. 풀이 시간은 1분 정도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3, 4분 걸릴 거를 1분 만에 풀고 정답률이 90% 정도 나오는 거면 충분히 좋은 풀이 방법이다 라고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90%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말 어쩌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약간 그림이 나와서 그렇게 배제할 거 하는데도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맞힌 사람은 무조건 손해를 보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담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을 일단 할 건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푸는지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다양한 그림, 다양한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밑에 자,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경로가 있는지를 맨 처음에 보고 중간에도 보고 나중에도 봐야 돼요. 이게 문제풀이 중간에 계속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의미냐. 자, 여러분들 회사에서 출장지로 간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중간에 어떤 애들을 이렇게 거쳐서 마지막에 출장지로 좀 이렇게 가는 상황인 건데 예를 들면 중간에 거쳐가는 이런 애들은 어쨌든 여기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로 2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도시라고 합시다. 도시 2처럼 애초에 연결된 길이 2개밖에 없는 애들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고 어느 쪽으로 나오는지 이렇게 가는지 반대쪽으로 가는지 그건 몰라도 어쨌든 이 길을 무조건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는 거죠? 한 번 갔던 길을 2번 다시 안 간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한붓 그리기 하듯이. 한붓 그리기 알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해봤죠? 뭐 이런 도형 있으면 이거 한 번에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거랑 유사하게 만약에 이게 예를 들면 잘 봐봐요. 얘네를 다 들려야 되는데 여기 A랑 D 사이에 여기가 진짜 바로 코앞이야.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렇게 갔다가 그냥 이렇게 가도 여기 있다면 이렇게 가도 되거든요. 이해되죠? 왔던 길을 돌아가도 되는데 이 유형의 문제에는 일단 대부분의 문제가 왔던 길을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들어가고 조건이 들어가지 않는 극소수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딱 보면 돌아가는 문제인지 아닌지가 보여요. 무슨 말이냐? 자,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한 번 갔던 곳은 2번 다시 가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게 맞죠? 그런 조건이 들어가지 않아도 10중 8구 한붓 그리기처럼 똑같이 풀어도 돼요.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간혹 정말 한 2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왔던 곳을 다시 돌아가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에서는 문제가 대충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지나가는데 뭐 이렇게 이게 뭐 킬로미터라고 해도 되고 요만큼의 비용이 든다고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얘만 유독 한 2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누가 봐도 얘만 뭔가 너무 짧아. 이런 애들이 보여요. 그런 문제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그냥 다 한붓 그리기로 푸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경로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경로가 되겠죠? 이런 걸 먼저 체크하면 좋은 게 뭐냐?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설령 따진다 하더라도 잘 보세요. 회사에서 이제 출발하는 경우의 수 따질 때 A로 가는 거랑 B로 가는 거 이렇게 2가지가 일단 있죠.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만약에 따진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결해 놓은 여기에 와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경로를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B에서 C로 가는 경로는 판단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여기까지 따라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마지막에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밖에 없겠죠.
이해돼요? 제 말은 반드시 지나야 하는 경로를 이렇게 항상 미리 체크해 놓으면 경우의 수를 따질 때도 여기서 C로 가는 건 일단 고려하지 말자. 이렇게 바로 되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이 조금 수월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회사에서 A로 가는 경우의 수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는 또 두 가지로 갈리죠? 두 가지로 갈리는데 잘 봐요. C로 오면 얘는 마지막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고정이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D로 오면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요거밖에 안 남는 거죠. 좀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좀 방향이 보인다라는 거니까 반드시 지나야 하는 경로가 있는지를 항상 먼저 보세요. 어떻게 찾아요? 길이 두 개밖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을 잘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의 수가 많은 경우가 있겠죠. 반드시 지나야 하는 경로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경우의 수가 그래도 아주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어떻게 푸냐? 바로 요거예요. 요거. 뭐냐면 그냥 통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통계적으로 그림 보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뭐 거리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각각 거리가 다양하게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길의 조합을 찾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경로가 다른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유독 길어요. 가장 긴 경로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이렇게 조합해서 출장지까지 가는 그런 경로들을 판단을 할 때 가장 긴 경로인 얘는 최단 거리 조합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어요? 아닐 가능성이 높겠어요? 이걸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아닌 쪽에 걸겠죠. 여러분들이 내기를 하라고 하면 아닌 쪽에 걸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긴 애가 있다. 가장 긴 경로가 있다라고 하면 걔는 그냥 배제해버려요. 반대로 가요. 유독 좀 짧은 거리가 있어요. 기왕이면 그런 애들이 좀 포함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요. 상식적인 거예요. 긴 경로는 배제하고 짧은 경로는 좀 포함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때 그렇다고 해서 긴 경로만 차례대로 다 지워놓고 짧은 애들만 이렇게 순서대로 채워 넣으면 되는 문제는 아니겠죠? 적절하게 조합을 하는 연습이 조금 필요한데 대체로 길 하나 지우거나 길 하나 정도 추가하는 이 정도 수준에서 대부분 답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연습 문제 풀이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고 뒤에 연습 문제를 많이 넣어놨으니까 그때 한번 직접 해봅시다. 자, 설명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아래 여러분들 바로 밑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도시간 거리가 나와 있죠? 자, 그림이랑 같이 보면 좋은데 화면에 지금 한눈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위에 그림에서 B와 E와 D를 연결하는 길은 무조건 가야 한다고 했죠. B와 E와 D를 연결하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이 두 경로 무조건 지나가야 하죠. 그러니까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길 하나를 그냥 무시하고 싶다, 배제하고 싶다, 삭제하고 싶다면 상식적으로 뭘 배제하겠어요? 제일 긴 얘를 하겠죠. 그쵸? 아니야. 왠지 이번엔 얘일 것 같아 라는 건 촉으로 푸는 거니까. 얘겠죠? 자, 얘를 하나 지워서 풀어볼게요. 바로 위에 그림에서. 애초에 뭐 그림 자체는 되게 단순한 문제였지만 잘 보세요. 제가 C와 출장지를 잇는 요 길을 지우는 순간 뭐가 되냐면 출장지의 마지막에 갈 수 있는 경로가 하나밖에 없고요. 또 얘는 어떻게 돼요? 연결된 길이 두 개밖에 안 남았죠. 반드시 지나야 하는 경로 늘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길이 두 개밖에 안 남았네? 그럼 여기 무조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다 그려놓으면 하나 남았죠? 그냥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하나 지우니까 이 문제는 3개 있었던 경우의 수가 하나로 줄어든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예제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예제 42번 제가 일부러 조금 전에 설명한 거랑 똑같은 그림 넣어서 예제를 만들어 놨고요. 다만 묻는 내용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자, 비슷한 상황이지만 우리한테 묻는 내용이 뭐냐? 자, 최단 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최소 비용을 묻고 있죠. 자, 비용을 묻는다라는 건 어떤 도로를 지나갈 때 드는 뭐 통행료나 아니면 거리랑 연비를 고려했을 때의 유류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풀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예제 42번을 푼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일단 먼저 얘기하면 저는 안 풉니다. 왜요? 그냥 얘는 쉬워서 해볼 수는 있어요. 얘는 쉽기 때문에 할 만한데 지도가 좀 복잡하게 나와요. 최단 거리를 찾는 것만 해도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지도 보고 이게 고속도로인지 국도인지 구분하고 연비가 지금은 단순한 숫자로 나왔지만 애매한 숫자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나눗셈을 매번 다 해야 되잖아요. 너무 번거롭다고요. 정답을 알고 풀어도 풀이 시간이 2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전에서는 최단 거리를 물어보면 풀지만 비용을 물어볼 때는 대체로 넘길 때가 많고 만약에 푼다면 어떻게 풀까요? 제가 만약에 이걸 풀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푸냐면 비용 문제는 최단 거리 2km랑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아무렴 먼 거리를 가는 게 기름값도 많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거에 답을 찍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면서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런 문제는 세트로 나와요. 세트로. 거리 계산하는 문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비용 계산하는 문제 하나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리 나오는 문제를 풀고 비용 계산하는 문제를 풀 때는 그냥 그 거리 계산할 때 찾았던 그 경로 있죠. 그냥 얘로 계산해요. 경로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푼다는 얘기예요. 경로가 달라질 거라면 아까 얘기했죠? 이거 맞힌 사람이 손해보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푸는데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서 일부러 예제에는 좀 다른 문제를 넣어놨고 굳이 이제 푼다라면 어떻게 접근하는지 방향만 제시하고 마무리할게요. 지도는 똑같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제가 한눈에 보이게 자료를 좀 써놓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한눈에 보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거리를 먼저 써놓을게요. 자, 킬로미터 단위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65) 맞나요? 네, 요거 같아요. 자, 요게 킬로미터예요. 자, 그러면 연비를 고려하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 연비는 NCS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소재니까 우리가 소금물의 농도 공식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연비를 활용하는 공식은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거리를 여러분들 연비로 나누면 이게 몇 리터의 기름을 썼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 기름값을 곱하면 유류비가 나오는 거겠죠. 이해되죠? 유류비가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게 리터당 1,000원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연비가 아래 하단에 10, 2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거리를 곱하기 1,000원 하는 건 똑같으니까 결국에 여기 나와 있는 거리를 연비로 나누는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국도는 연비가 10이에요. 얘네를 10으로 나누는 거니까 6, 이게 4.5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속도로는 20으로 나누는 거니까 예를 들면 얘가 2.5, 3.5, 2.5,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단 거리를 계산해봐라 라고 할 때는 흰색으로 써놓은 숫자들을 보고서 아까처럼 접근을 하는 건데, 비용을 계산하라 라고 하면 이제 이 거리 대신에 빨간색으로 쓴 애들 가지고 가장 작은 조합이 나오는, 합계가 가장 적게 나오는 조합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숫자만 달라졌을 뿐이지 접근 방법은 똑같겠죠? 자, 접근 방법이 어때요? 잘 봐요. 여기서 만약에 이걸 푼다면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풀겠죠. 일단 이 두 개가 무조건 포함이고 어떤 거리 하나를 배제하라고 하면은 아마 얘네 중에서 어떤 애를 배제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쵸? 근데 두 개가 똑같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똑같죠? 뭐 하나를 지우는 게 약간 운에 맡기고 싶지 않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반대로 접근해요. 비용이 적게 드는 애들을 좀 끼워 넣어봐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2.5인 애들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이렇게 끼워 넣어본다고요. 이렇게 넣어보면은 조금 윤곽이 보이죠, 이제. 그냥 이렇게 그리면 아까랑 똑같은 그림이 되는 거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그림이 더 짧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데, 이 뒤에 이제 어떤 길을 포함시키고 어떤 길을 삭제할까라는 부분은 잘 봐봐요. 지도에 따라 다르고 나오는 숫자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대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떤 방식으로 푼다라는 큰 틀을 지금 이렇게 체크하는 거고, 디테일한 부분, 지도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풀 거냐라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그때그때 대처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해봐야겠죠. 자, 지금은 제가 이렇게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지만 실제로 연습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따가 한번 직접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인데 정리하자면 예제 42번 어떻게 푸는지, 정답은 어떻게 나오는지는 뒷장에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 점을 잘 보면, 그 내용을 잘 보면서 정답은 확인하시되, 저는 이렇게 비용까지 계산하는 문제는 실제 시험에서는 웬만하면 좀 넘어가는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0분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부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